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구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월 28만 원 구독료를 내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구독료를 내고 있는 AI가 8개고요. 만 원, 2만 원짜리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13개 정도의 AI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9,000원, 3만 원 하는 챗 GPT를 구독하는 것도 주저주저하죠.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냥 모두에게 공개된 그러한 정도의 AI만 사용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돈을 투자하는, 월 구독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의 이유 가운데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내가 질문을 던져봤더니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 이상한 답변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요, 2022년도 12월 처음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할루시네이션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초창기에 할루시네이션을 접했을 때 저는 거기에 포커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답으로 나아간다면 저의 답변의 대부분은 할루시네이션일 겁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 때도요, 거기에는 저의 사견, 저의 주관적인 해석, 때로는 틀린 할루시네이션이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한다면 그건 사기일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아웃풋되는 할루시네이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를 처음에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할루시네이션을 접할 때 틀린 부분, 오류 답변에 포커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됐던, 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답변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야, 이것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의 내용, 양,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법에 관한 일반적인 책을 쓰고 있었는데 컨셉을 바꿔서 챗 GPT 질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같은 유형의 청소년용 GPT 책도 올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9월 달에 출간했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코딩을 잘이 아니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코딩을 활용한 그러한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의 큰 아쉬움은 내가 만약에 코딩에 대한 언어를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이것에 대한 활용도는 훨씬 좋았고 높았을 텐데. 그런데요, 자연어만 활용해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28만 원을 투자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제가 가져오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10배, 20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한 달 전쯤에 뉴스에서 나왔던 월 273만 원인가요? 내는 챗GPT 기업형, 고급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월 28만 원 지출하는 것도요, 저에게는 정말 피땀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비중의 그런 지출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273만 원짜리 그것이 만약에 오늘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저는 그 정보가 나온 그 당일날 그것을 구독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구독료를 내는 것이죠. 분에 넘치는 그런 지출, 그런 규모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누군가를 내가 직원을 한번 고용한다고 했을 때 초봉을 못 줘도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챗GPT 273만 원짜리가 만약에 일반인에게 풀렸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값을, 야, 3만 원짜리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결과값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평생 넘어설 수 없는 그 임계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인식되지 못했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그리고 그록, 제미나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라이너, 퍼플렉시티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저의 시간의 효율성, 시간의 효과성은요, 굉장히 증대되었습니다. 제가 할 생각을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제가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는요, 제가 감당할 것과 직원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는데, 제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에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들이 생성해주는 그 답변은 제가 위임한 것, 위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거기서 많은 글들을 답변을 해주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설교문으로 쓸 수 없고 그대로 책의 원고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문장 하나조차도 저의 문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이GPT나 클로드의 프로젝트나 그리고 제미나이의 제미입니까? 거기서조차도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문체를 그대로 지금 훈련된 내용, 저의 문체처럼 생성해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옆에다가 보조 라이터들, 보조 어떠한 연구원들을 몇 명을 두고 작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월 28만 원이요? 280만 원, 현재 시점에서도 2,8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저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목사로서, 작가로서, 특별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는데, 챗GPT가 생기고 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독하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꿈을 꾸면서 지금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관심의 폭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러나 관심의 폭이 넓다고 해서 그 모든 곳에 제 발을 디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가 생기고 나서는요,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십진분류,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미래 사회는 폴리메스의 시대다. 애자일 폴리메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그런 교양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과 연결시키며 자신의 삶의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이제는 실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28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구독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시간의 효율입니다. 시간을 아껴줍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창출입니다. 시간의 효율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쏟는 그 시간보다 동일한 시간대에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추구했던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 그 크기도, 그 넓이도, 그리고 그 깊이도 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와도 연결되는데요. 지식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접근할 수 없었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관심, 여러 분야의 정보와 지식들에 제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매월 2만 원 정도를 주고 디플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PDF 300페이지의 어떠한 영어 페이지를 놓고 번역을 했을 때는요, 한 5분 정도면 우리나라 언어로 그것을 번역해서 제공해 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쉬움들은 있지만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저의 관심,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건 무엇입니까? 책을 읽으라는 것이죠. 강의를 듣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튜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저에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지식과 정보, 특별히 저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브레인스토밍의 도구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왔었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유튜브도요. 그런데 이 챗GPT는 유튜브가 채워주지 않은 그 빈 여백과 공백을 채움으로 인해서 저의 지식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2022년도 12월 달에 나온 챗GPT를 한 5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4,000 몇백 번의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매월 최소한 2,000번, 3,000번의 질문을 챗GPT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저기서 나오는 답변, 도리어 이것이 나의 사고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반에 제가 강조했던 예전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생각의 깊이 그리고 생각의 넓이까지 저의 생각이 확장된 것입니다. 혼자서 머리에서 아무리 끙끙 앓는다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보의 유입 없이 내가 아무리 혼자 사색의 순간을 오랜 시간 갖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깊이와 넓이가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가 유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챗GPT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폭이 넓은 그러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까지도요. 질문 하나만 던지면 즉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8개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때로는 거의 90%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생성해 주고는 하는데 각 GPT마다 아니 각 AI마다 각기 다른 자기들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두 개만 이용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다가 그래 내가 3만 원을 더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생성형 지식들을 내가 접할 수 있는 거. 이것은 2년 전에 1년 전에는 없던 기회지. 28만 원?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273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구독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저희 지식이 확장되고 지식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는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챗GPT와 클로드와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의 질문을 던지면서 요즘 들어선 라이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매월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AI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생성해주는 그러한 답변들은 저의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것임을 또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2024년도인데 내가 60이 되고 내가 70이 되고 내가 80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항상 경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할 자리는 내어주지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여전히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미래와 현재 그리고 나의 가진 어떠한 재능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세워갈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폭넓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에게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구. 거기에 매월 28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던 건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냥 여러분들도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사용하셔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리 머저리티가 아니라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기기를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엔진은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활용했고 그것에 대한 감을 가졌느냐. 이것은 얼리 어댑터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구독한다 할지라도요. 아직 채 2년이 안 된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이야 좀 더 일찍 사용했겠지만 대중들에게 이것이 오픈된 것은요.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챗GPT가 됐든 아니면 퍼플렉시티가 됐든 돈이 아주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미래의 나의 역량 강화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세계를 한번 꿈꿔보면서 바라보면서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항상 질문에 대답해주고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옆에 두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동반자입니다. 그냥 물으면 대답해줘요. 자연으로 인간에게 대답하듯이 제가 질문만 하면 항상 답변을 생성해주는 그 답변이 오답일 수 있겠죠. 항상 정답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부족함이 있고요. 아직 시작 시점의 생성형 인공지능 앞으로 1년, 2년 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과연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제해놓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한 번 던지고 10번 던지고 100번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요. 1000번, 2000번, 3000번 던지면서 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변해 주지 못할 영역엔 질문 던지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가장 답변을 잘해줄 수 있는 영역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장점들, 그 이상의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압니다. 이걸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 그 활용도 한두 번 하는 사람 말고요.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말입니다. 연말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과 관계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여러분들과 한번 연결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 이번 연말에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